또 휴대전화 불법 복제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 불안감을 덜고 또 피해를 줄이는 일이 될 겁니다. 네, 앞서 용산 재개발지구 참사 사건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시행사와 철거민들 사이의 충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현재 서울시에만 재개발 지역이 47곳에 이른다고 해요. 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재개발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논란과 갈등, 또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20일 아침입니다. 용산 한강로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저지하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옥상 막루에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네, 용산 4구역 재개발 무상비를 둘러싸고 농성을 벌이는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그날 저녁 용산역에서는 이번 사건을 놓고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민들은 재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을 뺏기게 됐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재개발은요, 세입자들 그냥 내쫓는 거 아니에요? 어? 아무런 대안이 없고. 대안도 대책도 안 세워주고 어떻게 우리 보고 이렇게 내쫓으니까 안 돼요, 우리는. 네, 용산구 한강로 3가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이곳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측과 주민들 사이의 마찰이 계속돼 왔습니다. 5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의 낙후된 건물을 모두 허물고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네. 용산 4구역 전체 세입자 890명 가운데 120명이 이주 보상비 또 영업권 보상비를 둘러싸고 조합 측과 마지막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항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반대할 있습니다. 생각은 전혀 없어요. 선대책 후개발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갈 곳만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빚만 피하고 자식들하고 그냥 숨만 쉴 수 있게끔만. 네, 재개발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진 이유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개발 방식과 세입자의 보상비 문제 등 말썽의 소지가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도시 재개발할 때는 긴 안목과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철저히 구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제2, 제3의 용산 사태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서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상도동의 주택 재개발 지역인데요. 지난해 10월 세입자와 재개발 시행사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로 눈을 크게 다친 서효성 씨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유증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금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잘 살자고 하는 개발이 아니구나. 여기 원주민들은 아주 말살하는 재개발이지. 네, 이곳 세입자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합 측에서 제시한 주거 이전비는 100만 원.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더해도 서울 시내에서 전셋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집이 100만 원 갖고 준다니까 400만 원 갖고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네, 모두 400여 가구가 살던 이 지역에 남아있는 세입자 단 30여 명입니다. 언제 철거 용역 직원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재개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수도권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140여 개 지부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정만 해놓고서는 잘 되겠지. 저도 잘 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원주민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어느 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상과는 완전 딴판인 거죠. 네. 현재 서울시에선 467구역에서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비가 끝난 지역의 원주민 정착률은 20% 정도인데요. 재개발 이후에도 원래 살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5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만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5년 12월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된 장위동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아래 이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산비탈 아래는
거주 형태 60% 정도가 건물 높이가 낮은 4, 5층 정도의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개발이 돼도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똑같거나 낮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서 추가 분양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축비는 주민들이 내고선 집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네, 10년 전 노후를 위해서